생명의 기원과 자기 복제자. 이제부터 이야기할 생명의 기원에 대한 설명은 아무래도 추측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그 기원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대립되는 이론은 많이 있으나 이들은 모두 어떤 공통된 특징이 있다. 이제부터 시작할 단순화된 설명은 아마도 진실과 그리 동떨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생명 탄생 이전의 지구에는 어떤 화학 원료가 풍부했을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타당성 있는 것들로는 물, 이산화탄소, 메탄, 암모니아 등 태양계 내에 적어도 몇 개의 행성에 있다고 알려진 단순한 화합물이 있다. 화학자들은 초기 지구의 화학적 상태를 재현하려는 많은 시도를 했다. 가능성 있는 이들 단순한 물질을 플라스크에 넣고 자외선이나 전기 방전, 원시 시대의 번개를 인공적으로 모방한 것 등의 에너지원을 가한 뒤 2, 3주 지나면 대개 플라스크 속에서 흥미로운 것이 나타났다. 처음에 넣었던 분자보다 복잡한 분자가 다량 포함된 연갈색 액체가 생긴 것이다. 특히 그 액체에서 아미노산이 발견됐는데 이것은 생물체를 구성하는 대표 물질 두 가지 중 하나인 단백질을 구성하는 요소다. 이와 같은 실험이 수행되기 전까지는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아미노산이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증거라고 생각되어 왔다. 가령 화성에서 아미노산이 발견되면 거기에 틀림없이 생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미노산의 존재가 증명된다고 해도 공기 중에 단순한 기체가 있다는 것과 화산이나 햇빛, 번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따름이다. 더 최근에는 생명 탄생 이전 지구의 화학적 상태를 본뜬 실내 실험에서 퓨린과 피리미딘이라는 유기물이 생성됐다. 이들은 유기물질인 DNA의 구성 요소다. 이와 비슷한 과정을 통해 생물학자나 화학자가 30에서 40억 년 전 해양을 구성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원시 수프가 만들어진 것이 틀림없다. 이 유기물은 아마도 해안 부근에 말라붙은 물거품이나 작게 떠있는 물방울 속에 국제적으로 농축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다시 태양으로부터 자외선과 같은 에너지 영향을 받아 결합하여 더 큰 분자가 되었다. 오늘날에는 거대 유기물 분자가 만들어지자마자 박테리아나 기타 생물에 흡수되어 분해되기 때문에 눈에 띌 정도로 오랫동안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박테리아나 그 밖의 여러 생물이 아직 생겨나지도 않았다. 거대 유기물 분자는 점점 더 진해지는 수프 속을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표류했을 것이다. 자기 복제자. 어느 시점에 특히 주목할 만한 분자가 우연히 생겨났다. 이들을 자기 복제자라고 부르기로 하자. 자기 복제자는 가장 크지도 가장 복잡하지도 않을 수 있으나 스스로의 복제물을 만든다는 놀라운 특성을 지녔다. 그 탄생은 전혀 우연히 발생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확실히 그랬다. 그것은 매우 불가능한 일이었다. 어떤 사람의 일생에서 그처럼 일어났을 성 쉽지 않은 일은 실제로 불가능한 것으로 취급된다. 당신이 축구 경기 내기에서 재미를 못 보는 이유도 이것이다. 그러나 일어날 성 싶은 일과 일어날 성 쉽지 않은 것을 판단할 때
수억 년이라는 세월은 우리에게 낯선 시간이다. 만약 1억 년 동안 매주 축구 경기 내기를 하면 분명히 여러 차례 횡재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스스로 복제하는 분자는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상상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또한 그것은 단 한 번만 생기면 충분하다. 자기 복제자를 주형이라고 생각해보자. 여러 가지 종류의 구성 요소 분자들이 복잡하게 연결된 하나의 거대 분자라고 하자. 이 자기 복제자가 담긴 수프에는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많이 떠다닌다. 이제 각 구성 요소가 자기와 같은 종류에 대하여 친화성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되면 수프 속의 어떤 구성 요소가 자기 복제자에게 자기와 친화성을 갖고 있는 부분과 만날 때마다 자기 복제자에게 들러붙으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들러붙은 구성 요소는 자동적으로 자기 복제자 내 구성 요소의 서열과 같은 식으로 배열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구성 요소들이 최초의 자기 복제자가 만들어졌을 때처럼 안정한 사슬을 만들 것이라 상상하기는 쉽다. 이 과정이 순서에 따라 계속 반복되어 그 산물이 층층이 쌓인다. 이것이 결정체가 만들어지는 방법이다. 한편 두 가닥의 사슬이 세로로 쪼개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두 개의 자기 복제자가 되어 그 각각이 다시 복제를 계속할 수 있다. 더 복잡하게는 각 구성 요소가 동종이 아닌 특정한 다른 종류와 상호 친화성을 갖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경우 자기 복제자는 동일한 사본을 만들어내는 주형이 아닌 일종의 음각의 주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는 음각이 본래 양각의 사본을 만드는 것이다. 최초 자기 복제자의 현대판인 DNA 분자가 양음형의 복제를 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지만 최초의 복제 과정이 양형이었는지 양음형이었는지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안정성이 갑자기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어떠한 종류의 복잡한 분자도 수프 속에 많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분자는 구성 요소들이 운 좋게도 특유의 안정한 형태로 되어야만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자기 복제자가 생겨나자마자 그 사본들은 틀림없이 바닷속에 빠른 속도로 퍼졌을 것이다. 그러다가 소형의 구성 요소 분자들이 부족해지고 다른 대형 분자의 형성도 드문 일이 되었을 것이다.